네, 안녕하세요. 쟁송 생기초 무료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드렸고요. 생기초 무료 특강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기 계획서 올려놨지만 연기 계획서에 그 단계별 목표가 있어요. 안 갖고 오시니까 화면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뭐 설명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쟁송은 올해 최고 난이도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 난이도는 맞는데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충분한 시험이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잘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는 무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원고 적격은 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유치하게 냈었는데 이제 그렇게 내지 않고 좀 생각할 수 있게끔 냈고 또 나와야 될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온 문제들이. 뭐 연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시험은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역대급 난이도였다고 해도 공부를 제대로 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페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있는 거는 더럽게 어렵다. 어려운 거 맞아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대로 공부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시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4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죽을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뭘 반증하는 것이냐면 쟁송은 어렵게 나오면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 점수를 훨씬 높게 받는다. 이게 쟁송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2차 과목 4과목 중에 노동법, 인사 1일차, 2일차에 쟁송, 그 다음에 선택 이렇게 있는데 노동법은 1차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좀 쓸만하단 말이야. 인사도 뭐 쓸만한 사람도 있고 전혀 적응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인사도 그렇고. 근데 쟁송은 좀 어렵게 나오면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요. 왜냐면 외계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은 뭐 차치하고. 따라서 쟁송이 실질적으로 키 과목 역할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쟁송이 작년같이 쉬웠다. 그럼 그때 더 고득점을 해야죠.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분량인데 외계어라서 쓰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적은 분량이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외울 분량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고로 줄여드리면 한 50페이지? 그 정도 모든 문제 풀 수 있어요. 50페이지. 뭐 제 교재는 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목표로 세우는 게 노무사 합격의 키는 다른 과목도 있지만 쟁송에서 고득점 하자. 고득점 기준이 몇 점이냐면 63점 이상이에요. 63점. 근데 한 65점 이상 맞으면 좋죠. 65점. 고득점의 목표 점수 몇 점이에요? 65점 맞죠. 65.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은 65점 맞자. 65점 이상. 그럼 65점이면 평균 1점 몇이에요? 왜냐면 4과목 정도 되니까. 예를 들면 단순 계산으로. 물론 노동법이 150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왜냐면 요새는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 총점에서 갈려요. 총점에서. 총점 1, 2점으로 합격이 좌우된다면 거기에 막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점에서 5점 정도면 엄청난 점수예요. 3점에서 5점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쟁송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그렇고 각 순환별로 또 목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생초보 기초 강의, 여기 생초보 무료 특강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 외계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솔직히 쟁송의 고득점 그다음에 꽈락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이미 이제 2, 4년 대비는 끝났고 다 잊어버리셔야 되고 2, 5년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잘 해가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 생초보 무료 특강도 실강에 오신 분들은 먼저 시작하는 거니까 남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루 있다가 동강 올라오면 듣지. 그런 마음보다 남보다 한 발짝 먼저 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순환에는 9월, 10월 뭐 12회 정도인데 이제 A급, 그 다음에 1순환에는 B급까지. 그래서
작년에는 이순환의 타 기출까지 해서 이순환의 모든 걸 다 끝내자. 이게 이제 목표였었는데, 원래 통상은 이제 다른 강사분들은 3순환에 뭐 끝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단계 빨리 끝내자. 쟁송 한 단계 빨리 끝내자 해서 2순환을 다 끝내는 목표로 삼았는데, 25년 대비해서는 1순환에 한번 다 끝내보자. 1순환에. 1순환이면 3월까지 끝내보자. 3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차로 공부하시면 5월 달에 1차가 있으니까 1순환에 딱 끝내고 쟁송 하나, 4과목 중에 1차 동시에 할 때 쟁송 하나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모든 쟁점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호 대비 제가 심도 있게 생각한 방법이 뭐냐, 분량을 줄여야겠다. 분량을. 지금도 제 교재가 가장 얇은 교재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량을 좀 더 줄여야겠다. 분량을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최소 분량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줄여보자. 그래서 이 분량을 줄이게 되면 그럼 이제 해야 될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아마 1기까지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기까지 끝내자. 쟁송.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냐? 2기에서 그 다음까지는 계속 반복하자. 계속 반복. 반복만이 핵심이에요. 반복은 뭘 갖고 반복하느냐? 우리 시험 문제도 반복하고 타 시험 문제도 반복하고, 제 판례 교재 있어요. 제가 판례, 최신 판례 올해도 여기서 나왔는데 나올 문제, 온 문제가 아니라 올 문제, 이것도 반복하고, 그러면 계속 돌리면 아무래도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에는 반복을 많이 하자. 많은 문제로. 많은 문제인데 강사 문제 아니야. 교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신 문제가 뭐죠? 교수님이 내신 문제? 그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많은 기출문제. 노무사 기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변시나 행시나 이런 거 예전에도 다 했었는데 요번에 좀 더 많이 하자. 좀 더 많이. 좀 더 반복을 더 해보자. 그게 이제 예전 대비해서 우리 반복을 더 업시키자. 그게 이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1기까지 분량을 줄여서 일단 다 끝내자. 그리고 1차 시험 보러 가실 분들은 가서 1차 시험 보시고 합격하고 들어오시면 이거 계속 어차피 예전에 했던 거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 근데 반복을 혼자 반복하면, 또 스터디에서 반복하면 한계가 있어요. 저같이 가장 전문가한테 답안을 보여주셔야 돼. 제가 이거 써보세요 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 중에. 그럼 저한테 답안을 보여주셔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제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강에 들어와서 꼭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물론 이제 시간이 전혀 안 되면 보강식으로 동강을 들을 수도 있죠. 실강에 들어와서 누구 눈에 띄어야 돼? 강사, SM한테 검증을 받으셔야 돼. 저하고 다른 합격자, 채점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 밥 먹고 이 집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23년 동안. 전 장인이야, 장인. 시험의 장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 눈에 딱 띄면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요. 저한테 검증 받으셔야 돼. 참 잘했어요. 도장 받고 뭐 별표 많이 받고 채점들한테 의미 있지만 그건 크게 합격을 저하지 않아요. 저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날카롭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쓰셨죠? 그럼 자기가 현장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답하면 공부를 이렇게 하셨군요. 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수정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 어른들이기 때문에 잘 수정이 안 돼요. 권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동기들하고 하면 싸움만 일어난다. 거기서 거기 수준이기 때문에. 동기들 대답 못해요. 모르는 거 어떻게,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해봐 의미 없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자료 드렸으니까 그걸로 진도로 나가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이 연기인데 연기의 교재는 요 사례 연습이에요. 사례 연습. 사례집으로 늘 나갔어요. 그 사례 연습으로 할 테니까 대신에 이제 사례 연습 개정판이 나오니까 사례 연습 지금 미리 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뭐 쟁송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기본서에, 기본서는 작년에 개정한 거니까 이건 사서 보셔도 돼요.
한 번 정도 뭐 읽어본다. 근데 저는 한 번 정도 독학 예습 권하지 않아요. 뭐 교과서 읽어본다. 그런 거 권하지 않아. 가급적이면 복습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자료는 기초 책이에요. 연기 첫 시간에도 드리는 건데 생기초, 생기초. 이 자료는 순서대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왜냐하면 숲과 나무가 있을 때 지금 이 생기초 특강에서는 숲을 그려드려야 돼요. 숲을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해 드려볼게요. 일단 사례 가기 전에 이 페이지에 맨 위에 로마자 1번 우리나라 국가 기본법이 무슨 법이죠? 헌법이에요. 헌법이 아니라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헌법, 국민이 제정한 법이죠. 헌법. 가장 최고법이고 기초법이고. 배우셨겠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여기 국가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의 권력을 대한민국 중앙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놨죠. 아시는 것처럼 입법부, 국회에서 담당하고 입법부. 입법에서 하는 거 뭐냐? 법률을 심의 의결해서 제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입법작용이라고 해요. 입법작용. 입법부에서 뭐 한다고요? 법률 뭐 막 이상하게 쓰지만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입법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법률이 뭐예요? 법률이야, 법률.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아무 법이나. 1차 공부할 때 했잖아요. 노동법률이야. 물론 하위법도 있지만 노동법률 어디서 심의 의결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야. 이미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1차 과목. 민법. 그렇지. 민법률이에요. 민법률. 거기서 심의 의결해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요. 또 1차 과목 보셨다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법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어디서 심의 의결해요? 국회에서. 근데 이 법률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두 가지로. 공공의 이익보호와 관련된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무슨 법? 공법. 공의 반대말이 뭐죠? 사지사. 사적 이해관계 조절과 관련된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공법의 대표법이 행정법이에요. 사법의 대표법은 혹시? 그렇죠. 백성민자잖아. 민법이에요. 민법. 잘하네. 우리나라는 법의 선진국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의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왜?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륙법계야. 대륙법계는 그래서 성문법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이게 대륙법계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반대말이 혹시 뭐죠? 불문법의 대표법이 뭐죠? 판례야, 판례. 판례에 의해서 법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법계 특성은 성법 중심주의가 아니라 불문법 판례 중심주의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긴 하는데 대륙법계처럼 엄밀하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포함하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이다. 공법의 대표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법. 사법의 대표법은 민법. 그런데 민법은 단일법전이에요. 단일법전. 우리가 이제 법전 안 갖고 왔는데 민법 이렇게 돼 있죠. 민법.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별개의 법이 있어요. 별개의 법이. 그럼 행정 영역은 어디냐? 그럼 행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간에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를 뭐라고 하죠? 이 집행에다가 부만 붙이면 돼. 집행부. 집행부. 그걸 다른 말로 행정부라고, 행정부. 그래서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그 행정작용은 누가 하는 거냐?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부. 행정부에서 행을 빼면 뭐죠? 대한민국 정부. 영어로 뭐예요? 그렇지, 거버먼트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 사무일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의 구성원이 맨 꼭대기에 누가 있죠?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각 부 장관, 각 부가 있죠, 각 부. 각 부별로 법이 있는 거예요. 각 부별로. 그게 행정 영역이에요. 각 장관별로 근거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거 행정법이. 자, 대한민국 국가 입법부에서 뭘 한다고요? 법률.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 그게 공법률일 수도 있고 사법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률 내지는 사법률을 심의 의결해서 얘를 제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입법작용이라 입법작용. 사법률의 대표법이 뭐라고요? 민법률. 공법률의 대표법은 행정법률. 이 행정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혹시 뭐라고 해요? 행정작용. 이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 또는 행정부니까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집행한다고요? 정부에서 집행한다. 정부에 누가?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등이 집행한다. 그래서 민법은 단일 법률이지만 행정법은 요 각 부별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각 부별로. 그러면 응용. 우리나라 세금과 관련된 장관은 혹시 누구죠? 세금. 세입과 세출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재정이라고 하죠. 재정. 야, 너 재정 상태 좋니? 그게 재정이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이잖아요. 세입과 세출이잖아. 그렇죠? 한 가정으로 말하면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국가로 말하면 세입과 세출이잖아요. 다시 세입과 세출을 합쳐서 재정이라고 그래. 그럼 장관 누구예요? 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기재부 장관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기재부 장관. 이해가시겠어요? 기재부 장관과 관련된 법이 세법이에요. 세법. 행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재부 장관과 관련된 법이 세법이다. 세법. 세법률이죠. 정확히는. 세법률. 근데 세법도 세법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혹시 이제 근로자니까 근로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죠? 개인이 근로하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이 근로자이고 법인이 있다. 법인. S전자 주식회사가 있다. 그럼 뭘 내야 되죠? 소득이 나면? 그게 법인 소득세인데 줄여서 법인세라고 하지. 몰랐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세목이 있잖아요.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 이게 소득세잖아요.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된 법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죠. 어디에서? 아니, 법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어디에서? 그렇지.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율 얼마를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득세법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소득세법을 만들어 놨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강남구 1번지에 101호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예전에 1억에 사서 얘를 갑이 올라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넘겨주고 2억 받기로 했다.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겼죠? 단순 1억 생겼잖아. 1억. 1억 국가에서 그냥 놔두나요? 소득이 생겼는데 당신 힘도 노력도 있지만 국가에서 시스템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돈 내야지. 그게 혹시 무슨 소득세겠어요? 그렇지. 양도소득세. 자산의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에 대해서 예컨대 30% 3천만 원을 부과하려면 근거 행정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법이라고? 소득세법. 소득을 다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법. 법률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갑에 대해서 이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금과 관련된 장관은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럼 기재부 장관이 직접 부과해? 이 사람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럼 이게 관료 조직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여기 이게 국가 사무라면 국가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국가 공무원. 행정부 소속의 국가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공무원, 총리도 공무원, 기재부 장관도 공무원. 대통령 A1, 총리 A0, A1, A2, A3, 기재부 장관 A3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 내에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 이게 대한민국 국가이고 국가 밑에 대한민국 내에 광역지자체가 혹시 어디죠?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시 어디예요? 거기 표 보시고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표. 지역명을 말하는. 아니요. 자, 그 밑에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박스에 대한민국 국가 있으면 국가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줄여서 지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데잖아요. 그게 넓은 지자체를 광역지자체라고 한단 말이야. 광역지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시도를 말하는 거야. 시도. 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광역지자체. 여기서도 대한민국을 베껴가지고 국회 역할을 하는 게 시도의회.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넓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또 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시군구예요. 시군구. 우리가 선거할 때 시군구. 서울특별시 뭐가 되죠? 강남구가 된 거잖아요. 경기도 성남시가 된 거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시군구. 거기도 시군구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장이 대통령의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를 합쳐서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지방의회. 뭐라고 한다고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래다가 지방의회.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장을 합쳐서 지자체장이라고 해요.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길죠? 그러니까 지자체장. 그럼 여기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일을 하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일까요? 지방 공무원일까요? 그게 지방 공무원이에요. 그럼 지방 공무원 누가 된다고 법을 만들어내죠? 그게 무슨 법이야? 지방 공무원법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 위에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법으로 역시 만들어져 있다. 이해 가시겠어요? 다시 여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법을 집행할 때 맨 위에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밑에 요거는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게 좋겠다. 요거는 강남구청장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법에서 각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별로 권한을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정부 이런 것에 관한 조직법이 국가조직법하고 정부조직법이 있는 거죠. 국가조직법은 대한민국 국가는 이렇게 돼 있다. 국가조직법의 근거가 이제 헌법이죠. 헌법. 정부조직법.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조직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 그래서 행정 조직이 있어야 그 권한이 쭉 나눠진단 말이에요. 기재부 장관의 권한은 무엇이고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무엇이고 이 정부조직법에서 다 나누는 거죠. 아니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각 부별로 집행하는 행정 영역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집행은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밑에 하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집행하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3천만 원을 부과해야 돼. 그러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게 세금이니까 무슨 소득세, 아니, 소득세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소득세 법률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관은 누구예요? A3?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밑에 뭐 차관 등등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행정은 별도의 특별행정이라고 해요. 특별행정.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일반 행정이라고 하고, 세무행정이나 병무행정은 특별행정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행정에서는 요 기재부 장관 밑에 세금 관련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누구죠 혹시? 그렇죠. 국세청장이지. 국세청장. 그건 대한민국 국가의 기관이에요. 국가의 기관. 그럼 이제 국세청장 밑에 서울시의 세금 관련된 최고가 누구죠? 서울지방국세청장이죠. 서울지방국세청장, 경기도지방국세청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 강남구의 세금 관련된 기관이 누구죠? 강남구청장이에요? 강남구 세무서장이에요? 그렇죠. 강남구 세무서장. 원래 다른 일반적인 행정은 강남구청장이 하는데 지금 세무행정은 별도의 특별한 행정이라서 강남구 세무서장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쉽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돌아간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 이 말이야. 법 없이도 산다는 개구라 때문에. 개구라야 개구라. 법 없이도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세금 안 내면 또 법과 관련된다 이 말이야. 환장하지? 근데 행정법은 왜 익숙하지가 않냐면 행정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특히 대학 성인이 돼서 소득활동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뭐 세금을 부과받아요? 뭐예요? 기껏해 남자들은 행정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있어. 소득활동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혹시 뭐죠? 그죠, 군대 가죠, 군대. 말 잘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쭉 와서 여기 광역지자체, 시도, 기초지자체, 시군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집행부, 행정부의 구성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올간. 여기는 국회는 입법기관, 여기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행정법을 이런 갑 같은 사례, 구체적 사안에 집행하는 거죠. 집행. 그 중에 이제 이 법에서 갑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은 강남구 세무서장. 크게 봐서 이쪽 동네를 A라고 하고, 시도를 A1이라고 하고, 시군구를 A2라고 하면 요 강남구 세무서장이 갑에게 세금 3천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법에 이 사람이 부과하로 돼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부과해서 법을 제대로 잘 집행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갑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법을 잘못 집행하는 경우에, 즉 갑은 이제 소득세법에 비과세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비과세 대상자인데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비과세 요건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갑이 1세대이고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이건 좀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해야겠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따져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데 강남구 세무서장이 3천만 원 세금을 갑에게 딱 부과하는 행정법 소득세법을 집행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그럼 이거는 세법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위법한 행정작용이라. 위법한. 법에 위반한. 그럼 여기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소득세법 등에 위반한 거죠. 그대로 제대로 잘 집행했다. 그러면 위법의 반대말이 적법이에요. 뭐라고요? 적법. 법에 따랐다면 따랐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하면 적법이라는 뜻이고 법에 위반해서 하면 위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갑은 적법한 세금 부과를 받았으면 돈 내야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비과세 대상인데 위법한 세금 부과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지. 그럼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게 구제죠. 불만을 뭐라고 하냐? 권익이라고 그래. 권익. 침해받는 권익. 침해받는 권익을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침해받는 권익이 일방적인 세금 부과. 이걸 공권력 작용이라고 해요. 공권력 작용. 그래서 행정법은 통상 공권력 작용이에요. 일방적으로 세금 빡 부과했잖아. 그죠? 일방적으로 면허 취소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면허 정지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 작용에 대항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런 걸 만들어 놔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사후적 구제 수단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라. 법원에. 그 법원을 사법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법부. 뭐라고 한다고요? 사법부. 그래서 그 표의 첫 번째 표의 맨 오른쪽이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사법부를 다른 말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법원. 근데 기본적인 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후진국이라도 있어야 되는 법원이에요. 근데 행정법원은 약간 전문적인 법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돈이 있어야 돼. 국가가 좀 발전해서 재정이 좀 넉넉해야 행정법원이라든가 가정법원이라든가 이런 전문법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 법원에서 일하는 주요 구성원이 누구죠? 판사잖아, 판사. 법관이라고 하는 법관. 법관 1심제도 있지만, 아니, 단독도 있지만 합의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좌우배석 합치면 3명이죠, 3명. 이게 전국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법원이 1심만 있어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잖아요. 혹시 1심을 무슨 법원이라고 하죠?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봐요. 몰랐잖아. 3심제란 말이야. 3세판 해봐야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뭐 약 먹었어? 돈도 적게 받고 일 안 하잖아요. 충분한 급여를 줘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공무원, 행정부의 이 사람도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돈 주려면 세금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면 여기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다 공무원이에요. 주된 공무원이 이쪽이라는 거지. 여하튼 그래서 법원에 구제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민사 법원과 형사 법원은 존재해요. 왜냐면 이건 늘 일어나니까. 근데 행정법원은 국가가 좀 발전해서 돈이 좀 있어야 행정법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법원에 지방이 이제 각 시도별로 있는 거 이렇게 쭉. 거기 이제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민사법원이 대신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서울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뭐 부산 고등법원 이렇게 대법원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3심제. 그래서 이런 법원을 행정법의 집행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주는 법원이 행정법원이에요. 몇 심제?
3심제라고 3심. 옛날에 2심제였는데 3심제로 바뀐 거예요. 여하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행정사건이면 사법부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라. 이게 헌법의 얘기예요. 법원에 가서 많이 배우신 현명하신 법관들의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소송. 법원에 가서 이르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해요. 법원에 누구한테 이르는 거죠? 그렇지. 판사를 이제 법관이라고 해요. 법관. 법관에게 이르는 거예요. 제 서울행정법원의 법관. 근데 행정사건 복잡하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라 3심제예요. 중앙이 있고 좌우 배석이 있어요. 이렇게. 합의부. 이 사람들이 법관이에요. 법관. 법관을 넓힌 이제 법원이 된 거죠. 법원. 법관한테 이르는 거야. 법관한테 이르러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소송이에요. 소송. 이게 민사사건이면 무슨 소송이죠? 민사사건이면 민사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민법과 관련된 분쟁이면 민사송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형법과 관련된 분쟁이면 그렇지, 형사송이 되는 거죠. 형사법원에 형사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사사건이면 민사법원에 민사송을 제기하는 거고. 이건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 행정송을 제기해라 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은 민사송법이에요. 형사사건은 형사송법. 그렇지. 그러면 행정사건은 그렇지. 행정소송법이지. 그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어느 소송이든 행정소송법은 나중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제 형사소송을 베끼는 거예요. 그걸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 근데 민사소송이 더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좀 베꼈죠.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원고. 뭐라고 한다고요? 원고. 원하고 고합니다 이런 뜻이야.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당할 피자, 피고. 제가 한문으로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피고. 원고와 피고가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관. 법원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법원. 행정법원이. 그래서 이런 건 주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소송의 주체라고 그래.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가 뭐야? 법원과 원고, 피고. 근데 법원이 뭘 해결해 주는 것이냐면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해. 뭘 한다고요? 당사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얘가 위법한 양속세 부가 처분이라면 갑의 불이익을 구해해 주는 거를 미리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4월 말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이 의무를 없애야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납부 의무의 부과를 없애는 행정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1호의 항고송이에요. 항고송. 대항할 항자, 이를 고자, 항고송. 근데 통상은 요 3천만 원 이런 걸 나중에 보면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이 단순 위법일 때 얘를 없애주세요 하는 소송이 4조 1호에 적지 마세요. 취소 소송이에요. 통상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이 위법이 굉장히 중하다.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 그럴 때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요. 여하튼 통상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 소송. 얘기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할 때 말로 하겠어요? 서면으로 하겠어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되니까. 그걸 소장이라고 한다. 소장. 소장에 적는 거예요. 갑이 뭐라고 적냐? 청구 취지란이 있고 청구 원인란이 있어요. 기술적인 거예요. 청구 원인이 뭐냐면 3천만 원 부과 처분이 비과세 대상자인 나에게 부과돼서 소득세법에 위반해서 위법합니다. 그러니 그게 원인이 되니까 얘를 취지는 뭐냐? 얘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소송을 뭐라고 해요? 취소소송이라고 해요.
여기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에요. 취소해달라는 소송. 3조 1호예요. 그럼 이제 소송 제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의 중간 부분에 행정부에서 두 번째 칸에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인데 학자들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적 작용이라고 그래요. 법적 작용. 앞으로 법적의 반대말은 사실적이에요. 사실적. 그러면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실작용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라면 사실행. 똑같은 거야. 법적 작용, 사실적 작용. 법적 작용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실적 작용, 사실행위. 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작용이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요.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행정입법. 아까 소득세 법률은 어디서 만들었죠? 법률, 소득세 법률. 여기 표보 국회. 입법부에서 심의 의결했잖아요. 법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근데 법률로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돼.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대통령 두 번째 칸에 대통령 옆에다가 시행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행령. 총리하고 각부에서 만들면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 옆에다가 시행규칙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해요? 시행령. 그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되는 거예요. 총리 각부에서 만들면 시행규칙. 기재부에서 만들겠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해가시겠어요? 병역 법률은 어디서 만들겠어요? 법률. 그렇지? 아니. 국회에서 심의 의결. 법률이니까. 이런 사람은 현역이고 이런 사람은 보충역이고 이렇게 이런 사람 면제이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그렇지? 병역법 시행령이 되는 거죠. 장관은 누구죠? 그렇지. 국방부 장관. 이름 뭘로 붙여야 돼요? 옳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해요? 큰 개념? 행정입법. 행정입법 중에 얘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도 소득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 장관의 법률 집행 작용이에요. 그 행정 작용이 제일 큰 개념이지. 이해 가시겠죠? 행정 작용이 제일 크고 그 밑에 행정부에서 법 만드는 게 행정입법. 그 얘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세금부가 이런 거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칸에 가로 안에 행정행위. 뭐라고요? 행정행위. 그것도 전문 용어예요. 근데 행정행위를 또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 견해들이 빗긴 하지만 처분이 조금 크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아마 처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처분. 그래서 주로 이제 처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보겠지만 행정소송법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돼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여하튼 지금 이 사안의 처분은 3천만 원 세금 부과했었죠. 강남구 세무서장에 부과한 거죠. 강남구 세무서장이 지금 부과한 거잖아요. 특별행정기관이 3천만 원.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집행해서 가백에 3천만 원 이렇게 부과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게 잘못됐어. 잘못된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위법이라고 해요. 위법.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그 위법일 때 구제를 가야 된다고요. 구제 어디에 가야 되죠? 그죠. 사법부에 가야 된다. 사법부, 법원에. 사법부, 법원에 가야 된다. 그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사건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해요? 행정소송. 그렇지. 그럼 또 법률로 만들어놔야 돼. 그 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됐네 이제.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니고 좀 점핑해서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맨 위에 로마자 2번의 제목이 뭐죠? 행정소송법. 우리가 배우는 행정쟁송법 중에 하나예요. 행정소송법. 그 중에 저 3천만 원 부과, 여기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처분을 없애달라는 소송이 8페이지에. 8페이지에. 맨 위에 제3조의 1호에 조문을 읽을 때 3조 1호 이렇게 읽어요. 3조 1호.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른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송이라고? 3조 1호? 항고소송. 이게 큰 개념이고 그 항고소송 내에 4조. 3조 밑에 두 번째 박스에 4조가 있죠? 4조 1호에 무슨 소송이에요? 아니 4조 1호. 그렇죠. 취소소송. 통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3천만 원 부과 처분을 없애주세요 하는 소송이 뭐예요? 취소소송. 이 취소소송은 위법이 단순 위법일 때. 옆에다 써놓으세요. 단순 위법.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2호에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통상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소송.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취소소송은 뭐냐? 행정청, 이 사안의 행정청은 3천만 원 부과한 사람. 강남구 세무서장이 A3잖아요. A3. A3의 위법한, 보이시죠? 위법이 단순 위법한. 이 사안의 처분이 뭐예요? 3천만 원 부과. 처분을 3천만 원 전부 나한테는 부과하면 안 돼요. 다 없애주세요. 하는 게 취소소송이에요. 3천만 원 부과, 세율 잘못 계산해서 1천만 원은 위법하고 2천만 원 적법하니까 1천만 원만 취소하면 2천으로 변경이 되죠. 그게 변경해달라는 소송이에요. 취소는 전부 위법일 때. 변경은? 그렇지. 일부 위법일 때. 통상 근데 취소소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의 불이익, 일방적인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통상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그래서 나중에 연기에 배울 때 취소소송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취소송을 다 상세히 배우고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송하고 비슷한 거는 그냥 약하게 치고 가고 취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밑에 있는 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취소송을 준용해요. 따라서 취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온 거지. 그래서 취소송 쭉 배운 다음에 2호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취소송과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갖춰야 되고 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취소송과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갑의 불이익 중에 하나. 일방적인 납부 의무 부과.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르는 항고소송 중에 이제 취소소송을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좀 쉬었다 보죠.